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빈거래 재무제표에 관한 것들을 요거는 현금 흐름표 이런 것들을 한 방에 그냥 쭉 나가볼게. 개념은 자산이란 말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는데,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합한 거를 자산이라고 한다. 그럼 자산 앞에 유동이 붙으면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유동자산이라고 하고, 매출 채권은 일해주고 받을 돈, 현금성 자산은 석 달 안에 바꿀 수 있는 돈, 비유동 자산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꾸기 힘든 뭐 건물, 땅, 뭐 주식인데 혹은 뭐 이렇게 펀드인데 뭐 장기성 펀드 있잖아, 그런 것들. 자, 유동 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비유동은 장기성 부채. 이렇게 빌린 돈, 갚아야 될 돈, 미리 받은 돈 이런 건 부채로 잡는다. 그리고 매출에서 영업이익, 원가 띄고 판관비 띄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이익에서 기타 수익, 기타 비용, 금융수익, 금융비용, 그리고 세금까지 띄면 단기 순이익이 나온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유동 비율이 177%, 당좌 비율은 126%, 유보율은 1050%인데 유보율이 조금 이상한 게,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일반 기업은 이익잉여금 항목 내에 모든 것을 다 적립금이나 이런 걸 다 쌓아놓는데, 얘들은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적립금. 그래서 적립금이 4,638억인데 요게 뒤에 찾아보니까 못 찾겠더라고. 요 금액이 이익잉여금은 마이너스인 상태. 작년에도 마이너스, 올해도 마이너스. 여기서 옮겼다가 다시 늘렸다가 이익이 나면 다시 요 옮기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라. 그래서 얘들은 이익잉여금을 그냥 쓸데없이 쌓아두는 돈이 없다. 이익잉여금, 이익이 났는데 뭐 이익이 남는 돈이잖아. 그게 이렇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해가지고 처분하지 못한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남는 돈이란 말이지. 그런 게 얘들은 재무상에서는 마이너스다. 55기에는 플러스였는데 20년도에 혜태 아이스크림을 흡수하면서 얘들이 이렇게 바꿨는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립금으로 따로 모아놨다 얘들은. 그래서 뒤에 적립금 항목이 없더라고. 못 찾겠더라고. 궁금한 사람은 그걸 따로 찾아보도록. 매출 채권이 그 590억에서 791억 증가했다. 근데 얘들의 주 메뉴가 그 유지방도 있지만 냉장식품도 있죠. 냉동, 특히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없잖아. 있나? 하드 유통기한 있나? 못 들어봤는데. 그래서 매출 채권, 그러고 얘들의 매출 채권이 6개월 안에 99%가 회수된다라고 뒤에 가면 나오는데, 매출 채권이 99%가 회수되고 뭐 대손 충당금 손실률 돈 못 받는 게 1%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거로 6개월 안에 현금으로 바뀐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매출 채권은. 재고 자산은 그렇다고 743억에서 980억. 지금은 겨울 1분기는 겨울철이니까 추울 때니까 덜 나갈 걸 대비해서, 여름 하반기를 대비해서 2, 3, 4, 2, 3분기를 대비해서 재고를 쌓아두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지, 맞지? 유지방, 유제품, 냉동 제품들.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 없고, 선급금 미리 받은 돈 7억에서 11억 얼마 차이 안 나고, 유형자산은 줄어들었어요. 유형자산이 2,950억에서 2,910억, 유형자산이 한 30억 가까이 줄어들고, 무형자산도 620억에서 640억에서 620억 줄어들었고, 보증금은 늘어났고, 자산이 7,600억에서 7,800억으로 늘어났다. 자산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났냐, 자본이 늘어났냐 보면 되겠지. 자본이 전기 대비해서 5,500억에서 5,400억, 자본은 감소됐네. 그러면 부채가 늘어났다, 맞지? 총자산 중에 부채가 늘어났다고 해석하면 된다. 매입 채무 외상값 550억에서 720억으로 늘어났고, 외상값이라는 거는 이자를 안 주면서 돈을 땡겨 쓰는 거니까 이거는 상관없지. 돈만 이렇게, 돈 없는데 외상을 해주진 않잖아. 돈을 잘 갚고 거래가 잘 되니까 외상을 해주는데, 외상이 늘어나더라도 얘들은 아무 의미 없다. 미지급금 아직 주지 못한 돈이 706억에서 787억 조금 불어났고 의미 없지. 이것도 배당금 아직 123억 줘야 되는데 아직 못 줬다. 요거 배당금도 부채로 잡네. 자, 요래 돼 있다. 적립금, 하여튼 적립금이라는 항목이 이렇게 생겼는데 있는데, 요것들은 뒤에 요거 안 나오더라고. 요거를 굳이 안 해도 되는 항목이 있는지 요거는 안 세세하게 안 적어놨더라고. 뒤에 내 일부러 삭제하고 그런 건 아닌데 없더라고. 자, 그래서 계산서를 보면은 매출에서 원가 띄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 판매비, 관리비를 띄면은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러니까 얘들의 매출에 2,500억에서 원가 1,900억 띄면 원가 비율이 한 74% 정도 되고 75% 정도, 거기서 판관비 623억을 띄니까
판관비가 매출 대비 24% 돼. 그러니까 74%에서 24%를 더한 금액이 영업이익이란 말이잖아. 매출에서 빼면. 그러니까 15억 정도가 영업이익이다. 그러니까 2,500억에서 15억은 극히 낮다 맞지? 그래서 영업이익이 퍼센트로 0.5%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럼 얘들 어디서 막 이렇게 잡아먹지라고 생각해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21년 1분기에는 매출 2,300억에 원가가 7,300억이에요. 2,300억에 7,300억이면 1,733 나누기 2,338, 2,338은 원가율 74%인데 올해는 한 1% 정도 차이 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작년과 별 차이 없네. 뭐 원자재 오르고 물류비 오르고 막 물류비는 원가에 안 들어가니까 뭐 가격 이런 것들이 뭐 올라가는 것 같은데 맞지? 이거 원가 판관비 판매비 관리비에서는 작년 대비 작년 매출 적은 것도 있겠지만 작년 대비 원가 판매비가 그 교통비 물류 쪽 그쪽으로 조금 오르고 뒤감 또 나오니까 그때 한번 찍고 그래서 영업이익 15억 금융수익 8억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영업이익과 상관없는 비용의 덩어리가 굉장히 작잖아. 그러면 이런 거는 재무가 깔끔하다고 생각하면 돼. 기타 수익 그러니까 영업 자기가 돈 버는 거 말고 벌어들이는 거 돈놀이도 안 하고 돈 빌려주는 것들도 없고 그냥 자기가 잘 소모하면 이런 덩어리가 작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막 수십억이 되고 모터닉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기타 이익, 기타 수익 뭐 이런 것들이 막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거든. 자기의 영업 이익보다 더 커질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은 자기가 원래 하는 일보다 다른 일로 수익을 더 발생시키고 더 까먹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만약에 다른 말로 부채가 많으면은 금융 비용의 덩어리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가 깔끔하다 해석할 수 있다. 당기 순이익 13억이 나왔고 주식 수만큼 나누니까 157원이란 EPS가 나오더라. 이렇게. 그래서 요걸 가지고 PER을 계산하니까 77배. 순이익 대비 77배. 13억 곱하기 4 나누기 주식 수를 157원의 1분기 금액이니까 요거를 곱하기 4를 하면 4분기 예상치. 그래서 628원 나오는 걸 계산하니까 77배인데 요거는 애매한 게 1분기에 매출이 4분기와 1분기는 하드 냉동식품의 매출이 안 나갈 때잖아. 계절 영향을 굉장히 많이 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1분기만 가지고는 계산하기는 애매하다. 자, 그래서 여기 자본을 보면 여기 적립금 항목이 있다니까. 요게 뒤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 안 나오더라고. 이익잉여금 이때까지 봤던 우리 기술 투자 뭐 S&T, 모티브 이런 회사들은 적립금이라는 항목을 따라 만들고 이익잉여금 안에다 넣어가지고 통합으로 관련돼. 얘들은 이익잉여금이라는 안에 단기 순이익이 쌓이고 여기서 배당금을 여기서 지급하고 뭐 적립금을 전입 여기 있는 돈이 일로 간다는 거지. 여기 있는 거를 쌓아둔 거를 딱 여기로 가서 여기서 쌓아둔다. 적립으로 쌓아둔다. 그러면 재무상에서 적립금은 어디에서만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 배당금은 이익잉여금에서만 주게 돼 있거든. 배당금 어디 있노? 그래서 배당금 여기서 주잖아. 배당금 적립금을 여기로 가고 요렇게 해석하면 될게라. 요렇게밖에 해석 못하겠다. 자,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88억 작년 1분기에도 마이너스 153억 마이너스 88억이니까 현금으로서 돌고 있는 게 마이너스인 상태다. 돈을 벌고 있지만 현금은 아직까지 못 받았다. 그러니까 내수 중에 회사 수중에 영업으로서는 돈이 마이너스인 상태. 어디에서 돈이 많이 빠졌는가 보니까 운전 자본의 변동 마이너스 242억 마이너스 242억 여기 아까 전에 봤던 요거 여기 있겠지. 자 어딨노 매출 채권 증가했으니까 200억 정도 증가하고 그러고 재고자산 요 증가하고 요거는 물건이 안 팔려서 혹은 만들어낸 돈은 썼는데 안 팔려서 돈이 멈춰 있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요것도 뒤에 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더 짓기를 하지만 요게 마이너스 되어서 순이익이 13억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88억이 요거는 재무로서는 이제 재고자산이나 뭐 매출 채권을 일을 해주고 돈 못 받은 확률이 1%밖에 안 되고 6개월 안에 회수되는 게 99%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지만 의미 없다. 저기 앞으로 가면은 얘들의 그 은행 신용 등급이 AA 마이너스 등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이런 것들이 영업 현금 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고 얘들은 큰
뭐 큰 것도 아니지. 그냥 의미 없다. 의미 없다. 내가 판단하기는. 왜? 매출 채권 6개월 안에 돈 다 받을 거고. 지금 당장 현금은 안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영업 활동으로서는 현금이 마이너스인 상태인 거지. 전체적인 재무로서는 문제 없다. 오케이. 투자 활동으로서는 100억의 투자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돈을 이자 땡긴 게 3억 9천. 단기 금융자산 2억 5천. 유형자산 뭐 그 눈에 보이는 거 사는데 54억 썼네. 보증금 뭐 리스 보증금 뭐 이런 것들 53억 썼고 그래서 요게 투자자산으로 등록돼 있다. 102억.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차입금을 갚든지 자본금이 줄든지 늘든지 변화가 있으면 넣어야 되는데 배당금을 지급하든지 리스 부채의 상환 갚았다 소리지. 그래서 얘들은 마이너스인 상태 요래돼 있다. 시작할 때 958억으로 현금으로 자산을 시작해서 지금 742억이 됐다. 219억의 현금성 자산이 감소되었다. 자, 주석으로 들어가면 아들의 종속회사는 100%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다. 혜태 아이스크림은 1350억인가 2010년도에 샀다. 브라보콤 뭐 돼지맛바 엄청 많던데 혜태 아이스크림. 와, 혜태 아이스크림 더 많더라. 그래서 혜태 아이스크림이 봐봐. 상하이와 USA, 베트남은 종속회사들이 매출을 발생되고 다 흑자인데 혜태가 20억을 까먹었어. 20억을. 뭔 말인지 알겠지? 혜태가 매출 280억에 20억을 까먹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구조조정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좀 뭘 팔고 이러면서 뭘 좀 만들어내겠지. 자, 그래서 제품, 상품, 재고자산 다 증가. 제품, 상품 증가했고 제품 만들고 있는 거 212억이었는데 전기에는 요번에는 356억 전기보다 상승시킨 거지. 이땐 또 전기라고 하면은 코로나 때잖아. 맞지? 코로나 때니까 하드 이런 것들 덜 팔린다. 팬데믹 상황이고 이랬을 때니까 지금은 그때와 조금 다르니 재고가 혹은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금융상품 자산 단기금융상품 705억 총 1030억씩 있다. 그중에 단기금융상품 뭐 잠깐만 시장성 있는 수익증권으로서는 166억 빙그레 농식품투자조합 삼성증권 펀드 플러스 51억 우리금융 신종자본증권 48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66억 정도가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담겨 있고 단기 손익 그리고 기타 포괄 시장성이 있는 지분상품으로 투자한 건 KT 1억 7천치 신한금융 지주회사 신한은행이라는 거지 18억 크라운 혜태홀딩스 106억 크라운제가 6억 해서 132억치를 투자했다. 공정가치 측정 좀 요게 많이 올랐던데 뒤에 가니까 자 유형자산은 57억 투자했다라는 거지. 자 건설 중인 게 28억 공구 비품 사는데 15억 기계장치 12억 요런 거 있다. 자본 잉여금 이제 자본 항목으로 넘어가는데 액면 곱하기 주식수 980만 주 하니까 497억의 자본금이 있는데 그러면 자본 잉여금까지는 나왔고 아까 적립금 봐봐 여기가 페이지가 45페이지잖아. 46페이지인데도 적립금이 없어. 결손금만 나오고 이익잉여금 나오고. 그러니까 적립금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IR 담당자한테 묻든지 해야 되겠다 맞지? 난 별로 안 궁금하니까 그렇게 얘들은 회계를 그런 식으로 바꾸는 모양이다. 요렇게까지만 해석. 자, 봐라. 시설투자 적립금의 전입 들어왔다는 소리고 280억.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하니까 원가 플러스 판관비라는 소리지. 원가가 여기 마이너스 재고자산의 변동에 마이너스라는 거는 기존의 재고를 썼기 때문에 내가 돈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마이너스 시킨다. 그래서 455억치 기존 거 썼다. 재고자산 매입하는데 1814억 썼다. 자 원가 이렇게 해서 총 원가는 1917억 들어갔고 판관비는 623억이 들어갔다. 자 보면은 판관비가 전분기 대비 증가한 게 수수료 증가했고 31억에서 41억 2억 감가상각비 28억에서 31억 증가했고 판매 수수료 71억에서 81억 요거 조금 증가했고 10억 운송 보관료가 그 56억에서 거의 20억 가까이가 운송료가 올라간 거지. 이게 환율이 오르니까 아니 석유값이 오르니까 운송료가 20억이 올라왔다. 20억이면 56억에 20억이면 거의 한 40% 가까이 맞지? 올라갔다. 한 30% 후반대. 그래서 총 590억 나가던 판관비가 623억이 나갔다. 이렇게 해서 급여는 하락됐고 퇴직금은 상승됐고 뭐 다른 거는 다 고만고만하든지 비슷한데 수수료 증가, 감가상각비 증가, 판매 수수료 증가, 운송료 증가 이렇게 됐다. 자 주당 순이익은 13억에 나누기 880만 주 하니까 157원 나왔다. 자 현금 흐름표 아까 봤을 때는
아까 맞던 운전 자본의 변동 매출 채권 293억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매출 채권이 기존보다 293억치 돈을 못 받았던 손이니까 마이너스, 재고 자산이 236억치만큼 증가했으니까 마이너스. 요게 덩어리가 커서 전체적으로 영업 활동이랑 순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88억이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자, 금융부채는 매입 채무, 외상값 외 기타 채무, 뭔가 줄 돈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융부채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생돼 있고, 금융부채는 영업활동, 돈을 버는 활동을 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발생됐다. 돈 벌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출 채권이 791억치, 금융자산 합계 총 2810억치다. 그 중에 매출 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75, 36, 47, 28, 40%. 40%가 아니지. 800억이니까 이거 계산 왜 되나? 30% 정도 된다, 그치? 3, 40%. 자, 30% 정도. 30%좀 못 되겠니? 그런 식으로. 근데 매출 채권 아까 말했다시피 매출 채권이 일해주고 돈 받은 게 6개월 안에 99.5%를 받고 거기서 띠먹을 확률이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현금이라고 보면 되지. 조금 뒤에 받는 현금. 금융부채로는 매입 채무, 외상값 720억, 미지급금 아직 주지 못한 돈, 요거 두 개 합치면 거의 1,500억 정도 되잖아. 2천억 중에. 그러니까 요거 말고는 은행에서 빌린 그런 것도 없다, 맞지? 와, 그러니까 이게 순차입금이 얘들이 없는 모양이네. 은행에서 빌린 그게 없잖아. 차입금이 없잖아, 맞지? 와, 차입금이 없다. 은행 이율이 오르든 내리든 아무 의미 없다는 말이지, 얘들한테는. 기술 도입 계약, 로얄티라고 하지. 프랑스 소디마사와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 동안 소디마사 등에게 해당 순매출액에 대해서, 전체 매출액에 대해서 일정의 기술 도입료, 로얄티라고 할 수 있는 걸 지급하게 되는데, 이번에 발생한 기술 도입료는 8.3억과 100만 1000억이니까 전년도에는 8.1억을 판매비, 관리비, 판관비의 기술 연구비로 계상했다. 넘겼다. 그러니까 한 로얄티 한 8억씩, 전년도도 8억씩 정도 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자, 빙그레 농식품 투자조합에 23억을 출자했다. 약정 23억을 총 약정했으나 지금 16억 정도 약정했다.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 사건 없다. 자, 자본금과 자본금. 그래서 별도의 이런 게 있는가 싶어서 자본 항목에 결손금이 있는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여기도 없더라. 이익잉여금 바로 비용과 분류 나온다. 그래서 내가 못 찾은 게 아니라 이번 분기 보고서에는 없다. 지분 100% 다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있고, 혜택. 중장기적으로 얘들이 배당 성향을 25%에서 35% 정도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배당 성향이라는 건 순이익의 25%에서 35%를 배당으로 실행하는 배당 정책을 수립. 와, 괜찮지? 순이익의 25%에서 30%는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주겠다. 이 말이잖아. 이걸 25년간 얘들이 했어. 25년간 배당을 했고, 주가의 한 2.4%, 5년 평균 2.4%를 배당으로 줬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모으면은 배당으로 꾸준히 올라갔다는 소리지. 맞지? 순이익의 30%, 25%에서 35%를 배당으로, 배당 정책으로 쭉 하고 있으니까 주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맞지? 만약 적자 난 상태에서도 배당은 줬고, 흑자 난 상태도 배당은 줬고, 꾸준히 준다. 이게 중요한 게, 꾸준히 준다라는 게 중요하다. 자, 또 뭐 있노? 회사채 없고, 재무에 관한 사항, 요거 혜태 아이스크림을 100만 주 1325억에 20년 10월에 샀다.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때 계산할 때 1차 계산하고 2차 계산할 때 한 번은 매출액 1585억이라고 하고 한 번은 1700 얼마라고 했는데 요거를 또 잘 계산해 가니까 한 1350억이가 1325억 정도 되면 되겠다 싶어서 샀다. 이 말이지. 다 현금으로 샀다. 가지고 있는 돈으로 샀다. 은행에서 돈 안 땡겼다. 얘들의 바로 매출 채권이 채권 금액 802억 중에 선급금하고 합치면 그 중에 매출 채권만 802억 중에 대손 충당금 뭐 할 뜻이 대신해서 손해 볼 거를 충당하는 금액, 빵꾸 날 걸 대비해서 충당하는 금액을 11억 설정했다. 그게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니까 1.5%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100개 중에 한두 개는 돈 못 받을 거 각오하고 있다. 괜찮잖아, 맞지? 그것도 0. 몇 프로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뭐 1% 정도면 맞지? 돈 못 받는 거 괜찮지? 어디더라? 그때 바이오 회사 그거는 뭐 바이오였더라?
보톡스인가 그 30 몇 프로인가 20 몇 프로인가 그랬는데 40 몇, 보톡스 몇 프로였지 갑자기 기억도 안 난다. 하여튼 그랬던 회사도 있는데 그래도 잘 굴러가는 그런 거는 원가가 너무 싸니까 자기들이 기술로 물 섞어 만드는 거는 충당금이 높아도 아무 상관없다. 왜? 자기들이 또 만들면 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원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데는 판값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돈 못 받으면 얼마 짜증나, 맞지? 자, 손해볼 수 있는 게 크지만 얘들은 1.5%, 1.7%, 1.8% 한두 개 정도 못 받을 확률이 있고 나머지는 다 받는다. 그러고 얘들이 돌아오는 거 봐봐. 6개월 이하 구성 비율이 99.05%야. 99.5%야. 99.5%는 6개월 안에 돈 다 받는다. 그러니까 매출 채권 이거를 현금이라 보면 되지만 6개월 뒤에 받을 수 있는 현금이다 보면 되는 거지. 재고자산, 냉장 품목 전부 다 상승, 냉동 품목 전부 다 상승. 냉동은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지, 맞지? 여름 다 와가니까 꽉 쌓아놔야 되고. 냉장은 제품, 냉장 같은 경우는 안 팔리면은 맞지? 상하잖아. 근데 그 만들고 있는 거 원재료 이런 걸 많이 준비해 놓는 거는 여름에도 냉장고 시원한 거 바나나 맛 우유 막 이런 거 많이 팔리니까 요플레 이런 거 많이 팔리니까 뭐 그것도 55기 56기 비교하면 56기에는 해서 코로나 팬데믹 때니까 조금 애매하다, 맞지? 애매하지만 일단 증가되는 건 확실하다. 그래서 비율을 확인하니까 2020년에 55기 21년 22년이니까 2020년에 이게 혜태제가란다. 혜태 아이스크림을 10월경에 흡수를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혜태 아이스크림 것까지 다 포함된 거라. 그러다 보니까 합계 980억 전체 자산의 12% 정도가 재고자산, 작년만 하더라도 9.7%인데 3%가 증가했다는 소리지. 2% 정도. 횟수는 8.9회, 작년에는 13회, 저작년에 14회, 14회 정도. 이런 건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회전된다. 일수, 그러니까 365 나누기 9 정도 하면 365 나누기 9는 40일 만에 하드나 요플레가 소모된다. 이렇게 봅니다. 40일. 근데 뭐 하드는 유통기한 적고 요플레 바나나 맛 우유 같은 경우는 그만이 못 가잖아, 맞지? 그런 거 말고 다른 거는 하여튼 재고가 평균적으로 그렇게 소모된다는 소리야. 자, 특수관계 김호연 대표이사. 여가 창업주인가? 나이를 생각하면 창업주 맞는 것 같은데 55년생이니까 몇 년대 설립했더라? 55년생이잖아. 맞지? 55년이 70, 나이 70이니까 창업주 맞겠지, 맞지? 대표이사 회장, 2008년까지 하다가 빙그레 회장. 근데 92년부터 했으니까 창업주가 아닐 수도 있겠다. 김호연, 지분 36.75. 검색 한번 해볼까? 빙그레 창업주, 하나 창업주가 우유공장 인수 거절했다며 바나나 맛. 하나 창업주. 아이고, 빙그레. 창업자 홍순지, 더위키, 빙그레. 자, 어딨나? 홍순지 창업주가 데일양으로 창입해 데일유업으로 이름 바꾸고 미국에 이렇게 우유를 팔아서 하나그룹에 부실 인수되고 사모펀드 데일퍼스트 포모스트 유업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상표를 빙그레로 바꾸고 법인명도 데일유업으로 회귀. 그러니까 92년부터 로고를 바꿔서 97년, 98년 하나로 지분이 넘어갔다고? 과자라면 이거는 하여튼 창업주가 아닌 걸로. 자, 이거까지 볼락하면 시간 좀 걸리겠네. 김호연 최대 주주 창업주가 아니고 와, 전문 경영인을 맡긴다고? 대단하다, 맞지? 전문 경영에서 지분은 36.75%를 최대 주주로 가지고 있고 김구재단에 2% 20만 주를 내서 공익법인이다. 김구재단 있다. 주식회사 제때 1.9%, 현단문고 0.13%. 그래서 얘들이 가지고 있는 게 40% 정도. 자, 개미들은 390만 주, 40%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최고가는 21년 10월에 56,900원, 최저가는 21년 12월에 55,500원. 지금 4만원대지, 4만원대. 자, 임직원 전창원, 그러니까 대표이사 지금 61년생. 얘들이 대표이사 임원진들이 나이가 좀 많아.
61년생, 66년생, 뭐 58년생, 53년생, 54년생, 55년생. 지금 어찌 보면 지금 만들어내는 입맛에 맞춰서 만들어내갈 사람들이라면 조금 젊은 층도 있을 수 있는데 맞지? 그런 게 없더라고. 나이대가 다 많아. 70년생 임원이 없어. 요게 조금 그렇다잉. 빙그레 신축 공장 추진단 단장, 신공장 추진단 내 회가 왜 안 들어가노? 그리고 뭐 빙그레 경영 기획 담당 상무, 혜태 아이스크림 주식회사 기타 비상무 이사 요런 경영 기획 담당 이런 것들 21년 3월에 임원된 얼마 안 돼. 아, 요걸 봤을 때는 조금 진취적. 그래서 처음에 빙그레에 나왔는 모델 뭐야 투게더 그리고 또 뭐고 빙그레 그 바나나 맛 우유 요플레 이런 획기적이고 막 혁신적인 많이 나. 지금은 뭐 내세울 만한 잘 없잖아. 아, 그래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든다. 직원 1,891명이고 평균 건속 연수는 10.1년, 연봉은 1,500만 원 1분기니까 요 곱하기 4를 하면 6천만 원 정도 돼. 자, 그리고 미등기 임원 8명인데 그중에 등기 이사 등기 이사 4명 평균 연봉 요거는 2.6 곱하기 4를 해야 되니까 428 462 24 10억 정도 되네. 10억 정도 인당 등기사. 그리고 사회이사 2명 요거 1,300만 원 곱하기 4를 하면은 414 43 12 한 5천 몇백만 원 되는 거고, 감사 1명은 1,500만 원 곱하기 4를 하면 414 45 20 한 6천만 원 정도 되겠네. 연봉. 요렇게 볼 수 있다. 주식회사 빙그레 상장 하나, 그리고 지분 100% 혜태 아이스크림, 상하이, 미국, 베트남 지분 다 100% 가지고 있다. 자, 출자금은 1,540억이 출자되어 있다. 1,540억. 얘들 시총이 지금 얼마지? 그렇고 얘들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현황도 있는데 22년 2월에 올해 2월에 공정위부터 독점 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이게 빙가루 6개의 빙가루 제조 판매업자 3개 유통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건에 관한 뭐 이렇게 뭐 담아뵀나? 이거 뭐 했지? 뭔가 갑질했나? 공동행위 뭐 이렇게 특별한 뉴스를 안 나온 것 같은데 과징금 388억을 부과받았다. 요거를 22년 5월 2일까지 성실히 납부하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요거 내고 일단 좀 더 받는 거 그런 거 한단 말인가? 그렇게 돼 있네. 자, 또 뭐냐? 혜태 아이스크림은 요건 아까 봤던 거고. 그러니까 혜태 아이스크림은 경산 하양에 있는 자산 13억짜리인데 1325억이가 얼마에 샀지? 1325억이 샀지. 자산 1013억짜리인데 1325억이 샀다. 하드 쌍쌍바도 있고 많잖아. 맞지? 브라보콘도 있고 엄청 많다. 이거 더 많더라고. 혜태 아이스크림이 상장 되어 있는 건 빙그레밖에 없고, 비상장 혜태 아이스크림, 상하이, USA, 베트남, 제때, 셀프 스토리지 이런 거 있다. 스토리지 이런 거 있다. 그래서 지금 최초 취득 금액 혜태 아이스크림 1,350억을 취득했다 이번에. 그래서 지금 장부가도 1,350억이다. 여기가 지금 돈을 까먹고 있고 나머지는 돈을 다 벌고 있다. 특히 앞 시간에 봤던 크라운 홀딩스 상장 회사 요 네 군데 크라운 홀딩스에 36억을 투자해서 지금 106억이 됐고 3배 상승했지. 크라운 제가에 18억 투자했는데 6억 이건 까먹었어. 신한금융에 5억 투자했는데 18억이 되고 3배 증가했고, 그리고 KT에 3억 9천 투자해서 1억 7천 됐다. 그러니까 얘들의 개수를 보면 성공한 건 2개, 실패한 건 2개인데 실패한 금액보다 성공한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얘들은 투자 잘했다. 단순 투자. 2009년도에 단순 투자. 크라운 제가는 어떤 자기하고 연관되니까 단순 투자. 신한금융 단순 투자했는데 5억이 18억 되고, 와 이거 맞지? 안목이 있다 맞지? 신한금융 지주회사에. 그러니까 돈을 한 2006년부터 지금까지 10 몇 년에 15년 16년 가까이 쌓아놨더니 18억이 됐다는 소리야 맞지? 야, 그래서 출자금 총 1,540억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니? 자, 다시 이제 마무리 지으면은 얘들의 그 품목은 냉장 품목이 있고 냉동 품목이 있다. 자, 연구비는 한 1% 정도 쓴다. 연구비는 1% 정도 쓴다. 배당은 2.4% 24년간 배당을 했고, 대손 충당금은 1.5% 정도, 재고자산은 12% 8.9회 정도 되고, 김호연 대표가 36.75%를 가지고 있다.
평균 근속연수는 10년, 연봉은 한 6천만 원 정도 된다. 부채율은 43%, 유보율은 1,050%. 자, 원가는 한 75% 정도 들어가고 판관비는 24% 하면 영업이익이 0.58%. 아이고 은행 이율보다 좀 낮다 맞지? 요게 빨리 정상화가 되어가지고 이건 1분기 자료니까 2, 3분기는 제일 매출이 제일 많이 나갈 때잖아 맞지? 그때 되면 조금 다를 거지. 자 EPS는 157원 났고 1분기 대비해서 거기에 PER을 계산하니까 77배, ROE도 0.9%. PEG는 뭐 이렇게 4년 평균이 1,593원인데 올해는 예상치가 628원이기 때문에 PEG는 계산이 안 되고 PSR은 0.46. PSR은 엄청 낮다 왔지. GPA는 32% 이렇게 딱 되어 있네. 네이버 금융과 마무리는 마무리로